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포근합니다.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입춘이 2월 4일이죠. 네. 날이 이렇게 좀 포근해지면 사람 마음도 조금 포근해지는 것 같고, 추우면 사람이 꼭꼭 얼어붙고 그렇죠. 예. 날씨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실은. 불교 심리학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 날씨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칩니다. 자, 그러면 불교 공부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합장하시고 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불량족존 비법이욕존 비성중균.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요. 네. 행복하면 뭐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진단컨대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해에 쌓여있다. 고통의 바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가 가히 사고팔고라고 그래요. 그쵸? 우리가 옛날 배웠던 사고 한번 들어볼까요? 생, 노, 병, 사.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그리고 죽는 것도 고통이라. 생로병사. 그리고 또 네 가지가 더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참 큽니다. 예별리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 또한 큽니다. 만날 때 고통스럽죠. 원정해고. 그리고 원하는데 도저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자체가 유지해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해서 오음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움에서 우리가 고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고는 고성제라 그랬습니다. 고성제. 그리고 고성제가 왜 일어나느냐 했더니 우리는 집성제에서 집. 집이 뭐냐 했더니 가래와 집착. 가래와 집착. 뭔가에 집착한다든지 뭔가 갈구하는 것. 너무너무 갈구할 때 가래는 사막에 있을 때 우리가 목마를 때 목이 막 타지요. 타들어가듯 하는 그런 갈증나는 그 고통은 참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래를 한다는 거지. 그 사랑을 막 갈구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막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돈에 대한 그 가뭄탕 같지요. 돈이 가뭄은 죽습니다. 목숨이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일반 짐승들은 보면 적당히 배가 부르면은 약한 짐승은 안 건드리죠. 배 부르면 사자가 토끼가 지나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근데 사람은 유독 배가 쭉 불러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탐욕스러워서 사람은 참 탐욕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없어갖고 절절 굶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 보면 그래서 부익부 비익비라는 것을 막 일어나는 현상이 인간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 같이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자원 가지고 다 골고루 나눠보면 뭐 먹고도 남는데요. 그렇게 풍부하대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다 챙기버리고 없는 사람 안 나눠주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고통의 원인이 가래입니다. 욕망, 가래, 그 집착이 있다. 그래서 그 욕망, 집착을 딱 놓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죠. 아주 편안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멸성제라 했다. 멸성제. 멸할 때, 버릴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번뇌 조절입니다. 멸하는 방법을 우리가 팔정도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팔정도 8가지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수행적인 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번뇌 조절은 좀 현대어로 우리가 현대 사람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대표가 되지요. 그리고 지난번 배울 때도 만심, 그 다음에 탐진치, 만의견이었죠. 의심, 마지막에는 나쁜 견해, 그렇게 6가지가 큰 근본 번뇌가 있는데, 그 근본 번뇌가 이 사람이 근본 번뇌가 우리 몸에 있는 한 고통스럽지요. 그것을 근본 번뇌를 멸하는 방법이 바로 번뇌의 조절이야. 요새 보면 사람들이 화를 조절 못해가지고 큰 사고를 많이 칩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하다가도 자기 자리에 누가 대놨다고 막 차를 끌고 보려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 보면 야구방망이 갖고 막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차를 이렇게 큰 도로가에 보면 딱 옆에 대놔야 되는데 어중중하게 대놔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니 차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렸죠. 나이 드는 사람 왔다가. 뉴스 보니까 야구방망이 때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앞에 사람이 막 빵빵거리니까 좀 뭐라 했더니 끝까지 가스총 들고 찾아오죠. 끝까지 따라가지고 가스총 가지고 막 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 분노를 참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분노 조절을 요새 못하는 게 병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일종 질환인데, 뭔가 하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이 참 요즘 현대인 요즘 갈수록 엄청나게 큰 병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죽이는 거죠.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조절을 잘못한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병드는 사람, 정신적인 병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번뇌 조절, 즉 사람은 이 자기의 성의라든지 내는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그런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첫째 뭐냐면, 지금 그 전에 거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는데, 말과 관련된 것은, 말은 진실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진실된 말을 두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머릿속에 정보가 교란이 됩니다. 우리는 입력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참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참인 거짓말인데도 참말처럼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내가 참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반복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스스로가 기만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중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치매가 잘 걸려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하나 하면 한 가지 마음이, 양쪽 마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양쪽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분산되죠. 마음이 분산되면은 그것은 정신적인 어떤 혼란을 가져옵니다. 정보체계가 마음속 정보체계가 교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좋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 에너지가 이렇게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항상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림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다가도 그만 멈춥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화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화내는 사람들은 그 방망이 들고 나오죠. 아니 야구 방망이 들고 나온 사람을 행위를 자기 보고 그 누가 뭘 했다고 그 들고 가서 때려 패요. 그거는 조주를 청렴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냥 분노하는 것 자체에서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못하는 거.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도 분노 조절 옛날에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는 내가 또 이랬어요. 딱 앉아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토요일날. 자,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어머님 노래 부르겠습니다 했어요. 어머님. 그 어머니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가 봐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안 가르치는가 봐요. 우리는 나실 때 괴로우면 다 배웠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걸 안 배우는 거야. 인성이 난 놀랐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모르니 그런 정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 학생들이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큰일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못 부른 노래라도 내가 이제 불렀어. 실제 하면서 하니까 애가 듣고 막 아주 쏘견해지더라고요. 듣고 있더라고. 처음 들은 이야기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로 마른 자리 진자리를 가라앉히고 너를 키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가 정서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분노의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순화를 못하고 나면 있는 그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애가 충동적인데 그래도 한 선임하고는 그건 1년도 안 해갑니까? 한 장? 1년 정도 이렇게 호흡을 계속 일주일마다 하면서 하는 것도 큰 문제야. 지금은 걔도 와가지고 아무런 그 선임하고 거리낌 없이 오히려 말을 잘합니다. 그러고 막 어연히 이제 옛날에는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요새는 막 그냥 확실하게 선임이 100%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딱 보면은 그래도 이제 흉내는 되는 지는 들었다고 이제 그러면 성공이야. 그래서 이 불량설이라는 것은 이간질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간질하지 않는 거. 그게 참말만 하라 이 말이야. 그게 참말만 흉보는 것은 이간질하는 것도 일종의 흉보는 건데 말하는 사람도 이간질하면서 흉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된 말과 이간질하면서 마음이 좀 뭔가 모르게 자기가 아주 뭐 찝찝해요. 그냥 말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 옮기고 나면은 자기도 마음이 개운치 못하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만 양심을 자꾸만 저촉시키면은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정보체계가 교란돼 버려요. 이중인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머리가 나빠집니다.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 기억력을 잘 못해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하니까 말하는 꼬이 본 거야. 교란이 돼. 정보체계 교란이 되니까 꼬이 본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도 나빠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기억력 나빠지면 뭐가 나와요? 치매가 나옵니다. 치매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몰라서 고스톱 계속 치는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이것저것 두 개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중적인 행동 이런 것은 마음속에 정보체계 현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고 또 불기억 기어라는 것은 요거는 양설이 요거는 꾸민말이거든요.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 꾸민말 그런 것도 마음이 부자유하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항상 말하자면 자기는 망설이고 굉장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체계가 교란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부자유는 결론적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음은 분산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많이 분산되는 걸 뭐라 그래요? 다중인격. 알겠습니까?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여러 개가 있으면 다중인격이 돼가지고 온갖 마음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심하면 나중에 정신병 돼버리죠. 정신병 됩니다. 계속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자기도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래요 그냥. 자, 그 다중인격에 대해서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마음의 부자유와 의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 마음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음의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 네. 사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지난 시간 다 배운 겁니다. 예. 지난 시간 배웠는데 스님이 아주 그 친절한 스님이 되어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집중하는 방법이, 마음을 챙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각을 차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들 때, 저녁을 들 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씻으면서 그 음식을 하나 맛을 보면서 이 맛은 무슨 맛인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맛을 음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밥 먹으면서 같이 음미를 해보는 그것도 마음에 큰 집중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우리가 뭐 큰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 먹을 때 음식 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지금 무슨 맛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숟가락을 이렇게 할 때도 숟가락에 쥐는 나의 그 감각 있잖아요. 그걸 느끼보면서 그 숟가락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하나 애사롭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집중을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호흡 살피기인데, 가장 좋은 그 수행법이 호흡하는 수행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밑에 내보시고, 왼손을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양음지를 이렇게 포개시고, 이렇게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이렇게 눈은 지그시 감고, 의식은 이래 단전에 아래 배꼽 아래 새치 단전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서 숨을 쭉 들어마시고 내 호흡을 쳐다봅니다. 내쉬고, 마실 때는